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고 선고일까지 정해졌는데 일단 구형량을 보면 뭐 검찰 구형량은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으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 측에서 구형을 했을 때 벌금형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이 100만 원 벌금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사실 대다수의 예상을 좀 아득히 깨고 이 법원에서 사실상의 실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1년 실형에 집행유예 네.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춰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사실 1심에서 거의 모든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해서 2년 2개월 정도 이 심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라는 측면에서 2심 자체는 새로운 또 법리나 논리가 발견될 만한 그런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없는 만큼 좀 구형을 달리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이 최종 선고 결과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표현상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준호 대변인은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다르게 뭐 표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거 그 재판 자체를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재판부 자체에서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정치 탄압이 맞다라면은 1심 재판 자체가 지금 2년이 넘게 소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장께서도 633 법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6이라는 게 6개월이라는 의미인데 이미 뭐 16개월을 넘어선 2년을 넘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치 재판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받더라도 진작에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약간 누구나 들어도 식상하고 뻔한 그런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형량을 떠나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은 10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자금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전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선거자금 보전받은 걸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정확한 말을 특히 이게 방송에서 네 차례 했던 발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뭔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런 방송들에 나가서 부정확하게 말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내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정확한 말 몇 마디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예. 영미권 국가에서도 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보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탈락했던 그런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걸 수도 있거든요. 예.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서 박탈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1호 공약으로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정치권의 수백 명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하고 네. 공직자들마저도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반토막을 내버렸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리한 기소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경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고 예.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수사하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선고기일이 일단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일까지 잡고 어제 최종 변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어떨지 뭐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은 아니십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정당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접하셨을 테니까 차례차례 좀 전망을 여쭤봐도 될까요? 뭐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형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1심처럼 예 네. 피선거권 박탈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제 정치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는 대한민국 말고는 처벌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이나 미국 대통령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죄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본인은 낙선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제가 이번에 출마했었던 노원구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낙선을 예상하고 상대 후보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언이나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다음에 낙선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도 무죄가 돼야 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은 변화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당연히 박탈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선을 예상하는 험지에서는 그럼 상대방 낙선 목적에 뭐 비방을 막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박민영 대변인도 예. 형량은 그러니까 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두 가지가 주요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것과 그리고 그 백현동 개발 사업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사실관계가 이미 규명이 된 것이고 이것이 예. 선거에 얼만큼 심대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를 그런 규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법원에서도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이다. 충분히 그 정도의 양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있으면 이제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한데 633 원칙대로 하자면 6월 26일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즈음이거나 아마 이거보다 앞선 시점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6월 26일까지는 지켜질 건지 네. 더 빨리 할 건지 이런 시점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예.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대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만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봐서도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이제 본 후보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2심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 차후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 흘러가는 걸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분위기상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선 경선, 당내 경선 내에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국민 네. 여론 입장에서는 예. 2심까지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저 상태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또 저희가 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법이 그렇다면 왜 633 원칙을 천명을 했느냐 그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떤 선출직이라는 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상 4년 내지 5년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1년 내에 결과를 내라는 것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부정하게 선출직에 당선이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이 부정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기 제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가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고 지금 2심 3심이 3개월을 칼같이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2심도 이미 3개월이 넘어간 시점이고 거의 뭐 4개월이 넘은 3월 27일에 되어서야 지금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3월 26일. 예, 그렇다면은 거의 뭐 3년을 다 채워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임기 4년 동안 3년을 다 채우고 나서 선거법 결과가 나오면 이건 선거법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지금 정말 이런 저는 부적절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이 과거 어떤 그런 선거나 이런 경선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새로운 이런 선거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은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다수설이라는 다수설이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또 그쪽 안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또 팬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경선에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경선 사실 과정에서 이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정말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 3월 26일이 아마 경선 한참 중간일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고작 한 달 가량 앞두고 대통령이 당선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뭔가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 비화가 되겠죠. 음. 네.